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은 했지만은 이내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미국 금리 결정 앞두고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와 전화로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내가 왜 매수를 했는지부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들어갔는지 이런 나에게 맞춤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우리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죠. 메신저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메신저 참여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상담 주실 때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딱 5글자만 더 써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동영상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신 후에 접속하신 후에 채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 TV 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강의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랜덤으로 열리는 깜짝 공개 강의, 깜짝 강의 여러 가지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챙기시려면요.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도 좋고 구독 버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방송 중에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은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전해드리고 있죠. 어디서? 바로 강연회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로 내려갑니다. 2시부터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거든요. 대구로 많이들 모여주시고요. 너무 멀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강연회 플러스 원하시는 지역명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는 강연회 날짜 잡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이벤트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점점 하락폭이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게임 섹터, 콘텐츠 섹터, 코스닥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먼저 일단 게임주들은 중국 정부가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판호를 발급했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대부분의 게임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흐름 포착되고 있긴 합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흐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5G 콘텐츠와 관련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관련해서 188억 원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게임 쪽은 판호 발급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볼 수 있지만은 콘텐츠는 어쨌든 정부 투자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랑 한번 우리 멘토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랑 콘텐츠 쪽은 과거에도 좀 카카오랑 네이버랑 좀 강조해 주셨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죠. 네, 좋게 봐요.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은 판호 발급, 게임주에 있어서의 판호 발급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판호 발급이 기대게 발급을 했다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게임주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 쪽에 있어서의 진출을 상당히 좀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이 한국 게임에서 대박을 쳤다, 100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뭐 대박을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5천만에서 많이 하는 거겠죠. 근데 중국은 어마어마하죠. 1000만 명 넘어가는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쪽 파는 발급은 호재성 재료를 좀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컨텐츠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결국 올라가는 섹터들은 산업재 섹터가 아니에요. 향후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눈치보기예요. FOMC 눈치보기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뭐 몇몇 종목이에요. 그리고 게임주, 컨텐츠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컨텐츠 쪽도 뭐 그냥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거래소 시장을 놓고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30%의 캡룰 적용, 그 다음에 11월 달에 MSCI 지수에 대한 편입과 편출, 국내 쪽에서 있어서는 국내의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좀 1%대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마도 이 11월 달 30%의 캡룰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크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도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쪽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매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종목군들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섹터 쪽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져나가는 금액만큼 다른 종목군들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대다수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부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아마 5만 원짜리대가 뭐 심리적인 지지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은데요. 5만 원은 살짝 하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쪽 시장도 함께 밀리고 있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번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도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IT 쪽 섹터를 좀 다녀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물어보면서 IT 쪽에 전반적인 좀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반도체 쪽이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아직까지 좀 힘들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뭐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있어서의 조정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장전에 제가 장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0시부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 전에 미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장전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수가 좀 조정은 좀 시작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의심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다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눈치 보기가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도 별거 없어요. HLB,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신라젠, 뭐 요런 애들, 뭐 그러면 HLB의 후발 애들, HLB 생명과학 뭐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IT 쪽 섹터의 변동성이 좀 커요. 장비, 부품, 소재, 필승 코리아 펀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부분들,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들만 적극적으로다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쪽과 기관은 일단 올매도 선물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은 그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요.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BH가 급등이 나왔다 밀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뭐 KH바텍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으면서도
안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IT 장비 소재 부품 다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도 밀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약 쪽에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게임주들, 컨텐츠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엔터주들,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올라주고 있고요. 5G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종목장 개별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5G 쪽에 있어서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 게임주들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게임주들을 보게 되면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컨텐츠 쪽도 엔터주들이죠. 엔터주들 쪽도 아직까지 역배열에서 돌리는 구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몇몇 개 먼저 예전부터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돌려 세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컨텐츠 쪽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냥 순환매다. 그냥 순환매 정도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컨텐츠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일 거예요. 네이버인데 여전히 뭐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큰 폭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파르게 올랐어요. 사실 그렇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과거에 작년 2018년도에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에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이 핵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IT 쪽 섹터, 그다음에 컨텐츠라든가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기에 접어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순환을 하면서 메꿔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IT, 특히나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IT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돌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 원인 중에 하나가 IT 쪽의 섹터들이 강하지만 그다음에 실적을 좀 받쳐줬던 애들이 금융 섹터가 좀 받쳐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의 금융사들은 아주 그냥 죽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에 포진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여전히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오늘 현대제철 실적 부진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이 많이 빠졌어요. 3%대 빠졌는데 지금 이게 바닥이 나오는 듯 하다가 저가 또 만들고 바닥이 나오는 듯 하다 저가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2008년도 때 이 한창 폭락 막바지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이거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윗자리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는 역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역성장을 하고 내년 20년도에 그래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게 아마 무역협상 좀 마무리가 잘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듯 해갖고 쭉 이제 플랫으로 쭉 내렸는데 다시 서서히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한국 시장의 악재입니다. 환율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1200원대에 있던 환율이 갑자기 1160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1200원대에 있다가 지금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수출주들에게는 그나마 환차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받았다라면 지금 구간처럼 만약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에서도 아마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쪽도 일단은 좀 더 이
가파른 속도로 강세가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일단 조정기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FOMC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 단기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다가 이제 에이펙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작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 것이고 그 이유를 좀 보게 된다라면 또 이제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이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좀 변동성에 11월 달은 변동성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분이지만 따라 들어가지 마라. 급하게 공격 매수할 필요가 없고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전략이 될 것이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어디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까? 피라미드 형태로 잡아 깔아서 매수를 하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신산업 쪽, IT 섹터예요. 장비, 소재, 부품,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거기다가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쪽 위주로 시설을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조정기 때에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조정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기회가 오히려 저가 매수 IT나 4차 산업 관련해서 성장성 있는 섹터들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샵 4989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요, 023153-2611,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5803번님이 보내주신 STI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9,700원이시고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현재 18,600원 소폭 좀 하락세 손실을 보고 계시고 오늘도 1.59%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STI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멘토님 부탁드립니다. STI를 매수를 하셨어요. 19,7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좀 높게 들어가셨어요. 조금 높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15%를 한꺼번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21선 자리대를 계속 지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1선 계속 지지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는 21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18,300원, 200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 이 16,000원 자리대일 거예요. 16,000원대 초중반 그 정도까지는 좀 눌림이 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중장기적으로 원래 목적 자체를 올 연말 넘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노렸어. 그렇기 때문에 뭐 19,700원에서 비중을 조금 뭐 15% 정도 매수했다라고 한다라면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뭐 완만해요. 월봉 차트는 좀 가파르게 움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주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배열권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STI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21선 자리대 깨지면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17,000원 이하권 역대
그 정도를 좀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정도 자리대에서는 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면서 IT 쪽에 있어서 장비 소재 부품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와요. 그 변동성을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생각지 못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6,000원 정도 때에 한 10에서 15%를 더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절반 정도를 21선 깨면 줄여놨다가 그 밑에서 오히려 다시 신규로 또 다시 접근을 하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2만 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줘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와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I 밀려 내려오면은 16,000원 초중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게 되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재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4563번님이 보내주신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겠습니다. 11만 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오래 갖고 계셨습니다. 1년 정도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매수가보다는 턱없이 좀 낮은 가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얼마나 기다리면 좀 올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 알면 주식 안 했죠. 그죠? 점쟁이했죠, 올 수는 점쟁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201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컨텐츠 쪽에 정말 건물이 나타났다, 뭐 이런 대여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1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상승폭이 좀 주춤이 되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밀려 내려왔던 그 부분들이 아스달 연대기가 나오면서 내 이름은 타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타냐. 타냐 좋아하죠. 네. 근데 사실 아스달 연대기가 나오면 좀 밀려 내려왔고 거기에다 시장이 빠지고 하면서 다 같이 빠졌어요. 엔터 컨텐츠 할 거 다 빠졌어요. 시장은 대부분 다 빠졌는데 그 시장의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됐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 부분들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쫙 올라가기에는 힘들어요.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럼 전략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일단 11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절반을 줄였다가 다시 눌림을 줬을 때 그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 그러면 단가는 낮아지겠죠. 단가는 낮아지고 그 고점에서 매수한 가격보다 더 싸게 매수할 거니까 주식 수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한 전략을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기를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좀 물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타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매수예요. 분할 매수. 물타기는 빠져나올 작정을 하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확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못해요. 보통 2배 이상의 종목을 사셔야 돼요. 10%를 사셨으면 적어도 20%에서 3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는 게 물타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전부 다 그냥 분할 매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격이 120일에서 240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되고 주가가 바닥이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요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만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그럼 얼추 다 왔어요. 얼추 다 왔기 때문에 241선 언저리 한 8만 원대 8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절반을 줄였다가 다시 7만 원 초반대가 오게 되면 운 좋으면 뭐 7만 원 이하까지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비중 줄였다가 7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다음에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트론이요. 파트론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3,000원에, 13,500원에 30%요. 13,500원에 30%시고요. 한 두어 달 정도 갖고 계셨나 봐요. 예, 예. 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오늘 막 갑자기 떨어지네요, 이게. 오늘 갑자기 떨어져서 놀라셨구나. 아까 저 17,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11,700원까지. 네,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 파트론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뭐 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예?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뭐 부품 거시기인데, 그게? 그죠, 부품 거시기. 예. 네. 부품 거시기 카메라 모듈 그 거시기 만드는 네, 회사잖아요. 카메라. 그죠? 근데 이 파트론이 예, 삼성의 1차 벤더예요. 예, 예. 삼성의 1차 벤더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파트론하고 파워로직스 이렇게가 1차 벤더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가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거고, 저도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섹터를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상당히 좀 많이 보다가 지금 다 차익하고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근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예요. 단기 박스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박스로 보는데 그 자리대가 한 11,500원 자리대에서 한 3,000원 언저리? 예. 뭐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만약에요, 아버님이 이 11,500원 자리대를 깨면 예. 비중 좀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네.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800원 위로 아마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도 저는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응? 13,100원 갔을 때 안 팔았었거든요. 13,100원 갔을 때도 안 파셨어요? 예, 예. 그럼 11,500원, 11,500원 깨져도 안 파시겠네? 그죠, 아버님? 이게 주식- 지금 이렇게 거시기로 들어오면 한 70% 돼요, 지금 제가. 뭐가요? 이게 지금 30%라고 돼 있는데. 비중이 70%시라고? 제 거시기로는 네. 되게 그냥 시간만 있으면 갖다 사가지고. 네. 이게 원래 단가가 13,500원 더 됐었어요, 이게. 아따, 참, 오늘 또 지금 막 샀어요, 사놨어요, 지금. 참 거시기 하네요. 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일단은 반등 나오게 되면 좀 줄이세요. 70% 이거 거의 큰 건데, 예. 만약에 이렇게 시세가 안 났다고 한다라면 저는 좀 버텨보거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시장이 마마 밀리면 이거 깰 수도 있어요. 이거 예. 깨면은 아마 10,000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13,000원만 가면 후딱 팔라고요. 그냥 손해보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 예. 좀 대응하세요. 비중 30%가 아니라 70%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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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신가요? 신라젠요. 신라젠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21,500원에 100%요. 21,500원에 100%시고요. 예, 어제 샀거든요. 어제 한꺼번에 100% 훅 다 들어가신 거예요? 아, 전번에 15,9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아갖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기래 지금.
아, 한번 수익 보시고 다시 또 네. 100% 어제 또 들어가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21,500원에 100%를 사셨어요. 예, 예. 15,000원에 샀다가 2만 원에 한번 팔아서 수익을 한번 내셨고, 예. 그러다가 또 올라가길래 21,500원에 매수를 네. 하셨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왜 사셨어요? 올라가길래 아, 사셨어요? 예, 요새 지금 이거하고 ABA 그런 종류들이 올라가길래 아버님 주식 오래 하셨어요? 예, 한 40년 돼요. 40년? 예. 아따, 되게 오래되셨네. 돈 좀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조금 뿐이 못 벌었어요. 예? 조금 뿐이 못 벌었어요. 아유, 40년 동안 하시면서 수익을 그래도 나셨으면은 대단하신 거예요. 뭐, 40년 하셨으면은, 뭐, 이거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겠구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굳이 전화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 궁금해서 워낙 말이 많은 거라 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지금 보면 이 21,500원짜리 때가 예. 이때 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을 때가 21,850원이에요. 예. 이 자리 때가 이게 저항이 좀 많아요. 예. 이게 넘어가야 그 다음에 뭐 3만 원대가 보이긴 하는데 예. 사실 신라제는 저는 그렇게 쳐다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네. 얘네가 뭐 외국계에서 뭐 편입을 했다가 뭐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예. 임상에 있어서도 결과물은 좀 좋지 않았었고 예. 최근 들어서는 그냥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이한 부분들은 대차 거래가 조금 많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대차 거래가 지금 보게 되면 6거래일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대차 거래가 좀 많아요. 상환을 하는 게. 예. 그럼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사실. 예. 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예. 기준을 좀 잡고 아버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저는 19,000원 깨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를 할 만한 저는 그런 강한 가슴이 아니라서 예. 제가 좀 가슴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제이콤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2386번님이 신청해 주신 동진 세미캠 살펴보겠습니다. 17,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의 가장 큰 수혜 업체로 좀 손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전망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괜찮죠. 괜찮으니까 지금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개월째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밀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중기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21선을 좀 깨졌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 61선 자리대를 이 61선 자리대까지도 눌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17,7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시에는 좀 줄여주세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새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2,000원, 17,000원 밑에 16,000원 밑에 61선 정도 그리고 정고점 자리 때
요 자리대에서부터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준쌤의 캠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거 제1바이오. 제일바이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5,200원에 한 15% 됩니다. 5,200원에 15%시고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예, 그저께. 참, 이게 며칠 된 건데, 내가 이걸 계속 봐왔거든요. 했더니, 뭐 이상하게, 뭐, 동물, 뭐, 구충제 해갖고, 네. 미국에서 뭐, 암세포가 사라졌다 먹고, 뭐,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 그러면 어제 들어가신 건 아니고 그 전에 들어가시긴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개 구충제 관련해서 암에 좀 효과가 있다라면서 관련 종목들 좀 굉장히 급등하는 모양새 보였는데 제일바이오도 거기에 함께였었죠. 일단은 어떤지 한번 멘토님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네. 일단 지금 반 챙기세요. 아, 지금 매도하시라고요, 절반. 절반을요? 네, 지금 매도하시고요. 예.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그죠? 네네네. 단기 이슈면 수익 주면 땡큐 이러고 차익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절반 매도하세요. 5,930원이에요,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예. 나머지만 좀 더 보세요. 5,600원 깨지면 전량 이익 실현하시고 5,600원.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구충제 관련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네.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된다라면 정말 대단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것만 된다면 뭐 완전 대박 아닙니까요? 의사분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예? 의사분들은 경고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아버님, 주식은요. 네. 대박 줬다가 쪽박 차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일단 챙기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볼까요? 문자입니다. 9827번님이 보내주신 리드코프 살펴보겠습니다. 5,95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5,950원이시면은 아마 10월 16일, 10월 중순쯤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으신데, 그런데 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리드코프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대출은 리드코프죠. 네. 5,950원. 이 차트의 캔들의 모양새가 영 추잡스럽네요, 보니까. 캔들의 모양새도 지저분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역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게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쭉 한번 올랐다가 소멸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반등 시도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원체 없어요. 원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5,9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금융 섹터 쪽이나 이런 쪽에 이 밸류 자체를 지금 높게 평가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실적 괜찮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배당도 좀 받는단 말이죠. 5,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뭐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이게 뭐 거래량이 증가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가지고 가볼 수밖에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호가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일단 조금 뭐 매도나 매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좀 더 가지고 가보셨다가
요 자리 때까지 뭐 깬다고 해갖고서 이게 더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러니까 마무리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가지고 있다가 매수가 부근 정도 올라오면 그때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상담 하나 바로 더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무레 퍼시픽요. 네,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10%고 22만 원요. 22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올해 한 4월 이 정도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요. 더 좀 오래되셨어요? 낮추고 작년이에요. 아,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정말 더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네. 29만 원인가 그러다가 좀 낮춘 거예요. 아, 29만 원에 들어가셨다가 낮춰서 현재 22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근데 단가 자체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비중이 10%여도 금액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멘토님 한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 퍼시픽을 좀 오래 갖고 계셨어요? 네, 많이요. 어머니 화장품 뭐 쓰세요? 아무리 쓰고 막 이것저것 쓰는데 아무리 됐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아직 아모레 퍼시픽 제품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주분께서.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그래도 큰 회사예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역성장하는 게 문제예요. 네. 2016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가 2016년도에 고점 치고 나서 하향기를 접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저점을 만들고 내년도엔 다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예전에는 한류 열풍이다 뭐다 하면서 정말 화장품이 많이 판매가 됐어요. 중국 쪽에.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네. 옛날에는 뭐 면세점의 매출이 뭐 사상 최대니 뭐니 이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 그러면 엄청나게 화장품들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죠?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어머니? 잘 안 들리는데 갑자기. 잘 안 들리세요? 네. 어머니 핸드폰이죠? 핸드폰요. 그래, 핸드폰이니까 수신이 불량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있어갑니다. 좋은 못 썼어. 어찌됐든 어머니 지금은 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17만 원 오면 전화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싶어서 미리 전화 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기다리시고 보면 네. 요게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해 보면 요렇게 요 자리대가 나오는데 그 자리대가 한 17만 원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17만 원 정도면 전화를 달라고 한 건데요. 네.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머님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 17만 원이 이제 17만 넘어가잖아요. 올라가면요? 네. 17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네. 방법이 있어요. 네. 기다렸다가 네. 탁 빠지고 나서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든가 네. 아니면 저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서 단가를 또 낮추느냐. 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 비중이시니까 좀 네. 기다렸다가 17만 원에서 한 17만 5천 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네. 절반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네. 절반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눌려서 뭐 한 15만 원대 중반 정도가 오게 되면 네. 그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단가를 또 한 번 낮추고 하는 전략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럼 22만 원 하면 죽어도 안 오겠네요. 22만 원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두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바로 전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관심 종목을 여기 얘기를 하기가 좀 싫은데, 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보면 IT 쪽 섹터 장비나 소재나 부품주나 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밀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얘네들이 성장이 꺾였느냐 이 부분들이 주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5G 종목군들처럼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꺾여 내려왔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핵심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박스예요, 이거.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반짝했단 말이에요. 요건 일단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까지 요번 조정기에 변동성이 좀 크니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자리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게 된다라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원익 IPS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많이 올랐죠.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2.8% 뭐 별로 빠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최과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움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아버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밀렸다가 조정받고 다시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물렸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아까 BH나 이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BH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쭉 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느긋하게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격이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이왕이면 바닥권역에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뭐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정 시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IT 많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꺾였느냐가 중요 포인트인데 IT 아직 꺾이지 않았죠.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면은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고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눌린 목을 느긋하게 기다려 보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워닝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활짝 열려있죠. 메신저 가능하고요. 유튜브 동영상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메신저 이용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문자 상담 받았던 그 샵 4989번으로요. 오픈 채팅방이라는 5글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신속하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뜹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을 바로 강연에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2시 대구 영남일보에서 열립니다. 대구에서 열리는데요. 근처에 계신 분들 모두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샵 4989번으로 원하는 지역명과 강연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강연회와 관련해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4번 끝자리 2664번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강연회 관련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